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아마 인터넷의 절반을 화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죠.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남자들. 그것도 성공하고 외모도 괜찮고 지적인 남자들이 혼자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째 말이죠. 악플을 달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35세 이하의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는 커플을 본 게 언제입니까? 인스타그램용 행복 말고 진짜 행복 말이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기다려 드릴 테니까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겁니다. 마치 70%의 확률로 사고가 날 차를 타는 대신 걷기를 선택하는 것과 같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산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카지노에 특별한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려면 전 재산, 정서적 안정, 미래 소득의 절반, 그리고 정신 건강까지 걸어야 합니다. 딜러는 역사적으로 70%의 플레이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해줍니다. 이기는 30% 중에서도 절반은 상금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다고 말하죠. 당신이라면 그 테이블에 앉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현대의 연애가 남자들에게는 정확히 그런 도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왜 남자들이 집에만 있는지 궁금해하죠. 지난주에 제 사촌 형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은 34시고 돈도 잘 벌고 운동도 하고 옷도 잘 입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갖췄죠. 그런데 형이 저한테 3년 동안 데이트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더군요. 3년이요.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데이팅 앱을 켤 때마다 자격 미달인 일자리에 지원하는 기분이야 라고 하더군요. 최고 경영자 자리를 뽑는데 키는 최소 188cm여야 하고 연봉은 상위 5%, 3개국의 부동산을 소유해야 하고 4개 국어를 구사하며 코미디언의 유머 감각과 운동선수의 몸매, 그리고 심리상담사의 정서적 포용력까지 요구하는 것 같다고요. 심지어 독심술 경험까지 우대한다나요. 그리고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들이 스스로의 몸값을 시장 가격 이상으로 너무 높게 책정했다는 겁니다. 마치 1995년형 아반떼에 새 시트 커버를 씌워놓고 페라리 가격에 내놓는 꼴이죠. 네, 맞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요구 조건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지 않으려 하면 가격을 조정하는 대신 손님이 돈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제가 22살 때 커피숍에서 만난 여자가 생각나네요.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룸메이트 3명과 같이 살았으며 통장 잔고는 20만 원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연애 조건은 어땠는지 아세요? 남자는 자가주택과 고급 외제차가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해외여행을 시켜줘야 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즐겁게 해줄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물었죠. 그 모든 조건에 맞추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나요? 그녀는 마치 제가 양자역학을 풀어보라고 한 것처럼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내가 상금이잖아 라고 했습니다. 무슨 상금이요? 참가상이요? 이건 특수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요리는 못하면서 전속 셰프를 요구하는 여자들, 운동은 안 하면서 운동선수 같은 남자를 요구하는 여자들,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 백만장자를 요구하는 여자들. 이런 망상이 너무 널리 퍼져서 이제는 정상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쪽만 이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게임을 그만둡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죠. 남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할 줄 압니다. 친구들이 이혼하고 양육권을 뺏기고 자신을 경멸하는 전처에게 양육비를 보내는 걸 봅니다. 괜찮은 남자들이 단지 충분히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조리돌림 당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공짜 저녁을 먹으려고 남자를 이용한다며 낄낄거리는 영상들. 일명 푸디콜이라고 하죠. 그녀들은 단톡방에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자원을 뽑아내는 전략을 공유합니다. 그러고는 똑같은 입으로 좋은 남자들은 다 어디 갔어?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갔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고 커리어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죠. 적어도 거기서는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진짜 독은 비현실적인 기준만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실제로 제공하는 것들에 대한 완전한 가치절하입니다. 오늘날 남자가 주 60시간 일하고 모든 공과금을 내고 고장난 걸 다 고치고 감정적으로 지지해주고 모든 기념일을 챙기고 로맨틱한 데이트를 계획해도 돌아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건 기본이지. 기본이랍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월급 하나로 5식구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왕처럼 대우하셨죠. 자랑스럽게 셔츠를 다려주시고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주시고 할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지금은 백만장자가 되어야 겨우 고마워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도 조건부로요. 제가 제안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 소셜 미디어나 켜서 한남충이나 남자는 쓰레기라고 검색해보세요. 게시물이 수백만 개는 될 겁니다. 이제 여자는 쓰레기라고 검색해보세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한쪽은 좋아요와 공유, 언니 멋져요 라는 댓글로 찬양받습니다. 다른 쪽은 차단당하고 삭제되고 여혐이라고 매도당합니다. 우리는 한 성별에 대한 완전한 무례함을 정상화해놓고 그 성별이 참여를 거부하면 놀란 척합니다. 매일 얼굴에 침을 뱉어놓고 왜 점심을 같이 먹기 싫어하는지 궁금해하는 꼴이죠. 최근에 제가 코칭한 28살 남자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 착하고 진국인 친구예요. 연봉도 8천만 원으로 나이에 비해 꽤 괜찮죠. 그 친구가 지난번 소개팅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여자를 데리러 갔고 여자가 고른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값을 냈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런데 여자는 내내 핸드폰만 보면서 음식 사진을 찍어 스토리에 올리고 레스토랑은 태그하면서 남자는 단 한 번도 태그하지 않았대요. 마치 그가 그냥 밥값 내주는 우버 기사라도 되는 것처럼 존재 자체를 무시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다는 말이 지루했어 라며 가버렸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요. 그는 누군가의 콘텐츠 제작 조수가 되기 위해 15만 원을 쓴 셈입니다. 남자들이 왜 포기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똑같은 여자가 다음날 인스타그램에 요즘 남자들은 데이트할 줄을 몰라. 로맨틱한 남자들은 다 어디 간 거야? 라고 올린다는 겁니다. 인지 부조화가 아주 기가 막힐 지경이죠. 데이트를 소셜미디어 화보 촬영장으로 만들어 놓고 대화에는 일절 참여 안 하고 관심도 안 보여놓고는 지루했던 걸 남자 탓으로 돌립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동산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게 뭔지 아세요? 쉐어하우스에서 5명이랑 같이 살고 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자면서 저녁으로 컵라면 먹는 여자가 남자가 자가주택이 없다고 거절한다는 겁니다.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올림픽 수영 선수랑만 사귀겠다고 하는 꼴이죠. 망상의 수준이 천문학적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35세 이하 남자가 자가를 소유한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5%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95%의 남자는 자동으로 탈락입니다. 그러고는 여자가 만날 사람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계산이 전혀 안 맞죠. 제가 아는 여자애 가명으로 지수라고 부르죠. 지수는 5년 동안 자기한테 다가오는 남자를 모조리 찾습니다. 키가 안 커서, 돈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엑셀 파일이 있었다니까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 엑셀로 조건을 정리해놨어요. 키는 최소 180cm, 연봉은 최소 1억 원, 해외여행 10개국 이상 경험, 석사 학위 필수, 차는 최소 4천만 원 이상.
지수는 연봉 3천만 원 받는 리셉셔니스트였는데 말이죠. 지금 지수는 35살이고 패닉에 빠져서 매일 떨이 세일하듯이 기준을 낮추고 있습니다. 어제의 필수 조건이 오늘의 우대 조건이 되고 내일의 선택 사항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수가 원하는 그 남자들은 남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며 10년을 보내지 않은 25살 여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주입된 이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서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는 진짜 독립적이고 성공한 자립심 강한 여성들은 그걸 떠벌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5분마다 소셜미디어에 공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프로필에 독립적인 여자라고 써놓지도 않아요. 반면에 최저시급 받고 월급 날만 기다리고 주말 파티하려고 돈 빌리는 여자들이야말로 난 남자 필요 없어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차 살 돈이 없어서 걸어 다니는 걸 선호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죠. 우리 모두 그게 자기 방어라는 걸 압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생물학적 시계는 진짜거든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요. 상담하면서 맨날 봅니다. 22살 여자들. 난 아무도 필요 없어. 내 자신에게 집중할 거야. 남자는 방해물이야. 28살 여자들. 진지한 만남을 가질 준비가 됐어. 하지만 내 47개의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통과하고 잡지에서 본 궁합 테스트를 통과해야 해. 33살 여자들. 좋은 남자들은 다 어디 갔지? 왜 다 품절남이야? 38살 여자들. 숨 쉬고 답장 꼬박꼬박하고 엄마랑 같이 안 사는 남자면 아무나 만날래. 뻔한 패턴입니다. 똑같은 영화를 계속 보는 것 같아요. 비극인 건 25살 때 좋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아 찾기 하느라 너무 바빴죠. 보통 그 자아 찾기란 게 주말마다 술 마시고 그걸 자기 관리라고 부르는 거였지만요. 하지만 남자들도 이 패턴을 눈치챘습니다. 성공한 35살 남자가 왜 짐 덩어리에 태도는 불량하고 임신 능력은 떨어지고 과거 남성 편력이 농구 점수보다 높은 35살 여자를 만나야 합니까?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25살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말이죠. 이건 여혐이 아닙니다. 시장 논리입니다. 싫어해도 소용없고 화난 블로그 글을 써도 소용없고 불공평하다고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현실은 당신의 감정 따위 신경 안 쓰니까요. 소셜미디어는 여성들의 현실 감각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모든 여자가 자신이 상위 1% 남자를 만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틴더에서 한 번 매칭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요. 그 남자는 아마 유부남이었을 거고 와이프가 자는 동안 심심풀이로 만났을 텐데 그녀는 그걸 모릅니다. 그게 자기 수준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슬롯머신에서 2만 원 땄다고 자기가 프로 도박사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여주지 실제로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남자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평범한 남자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같이 있으면 즐겁고 매주 드라마 찍듯이 싸우지 않고 의리가 있고 즉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지 않고 자기 관리 적당히 하고 결혼하고 20kg 찌지 않고 그가 제공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를 좋아하는 여자. 그게 답니다. 슈퍼모델도 처녀도 현모양처도 아니고 그냥 노력에 보답할 줄 아는 괜찮은 인간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큰 요구랍니다. 대신 우리가 마주하는 건 연애를 비즈니스 거래로 보고 자기는 CEO고 남자는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무급 인턴 취급하는 여자들입니다. 수치심 주기 전략도 완전히 역효과를 냈습니다. 기준이 있는 남자에게 도태남이라고 해보세요. 그냥 어깨 으쓱하고 취미생활하러 갈 겁니다. 여자한테 들이대지 않는다고 비난해보세요. 거절당하는 수고와 잠재적인 성희롱 혐의를 아껴줘서 고맙다 라고 할 겁니다. 연애하기 싫다는 남자에게 남자가 아니라고 해보세요. 웃으면서 굳은 돈이나 셀 겁니다.
수치심 주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유는 남자들이 혼자 있는 게 최악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당신을 걸어 다니는 ATM으로 보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끊임없이 전 남친이나 인스타그램 속 남자들과 비교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최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5년 전쯤인가 제 관점을 완전히 바꾼 순간이 기억납니다. 결혼식장이었는데 아주 화려하고 아마 1억 원은 좋게 들었을 겁니다. 식을 올리는 동안 신랑의 표정을 봤어야 해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체념이었죠. 마치 자백서에 서명하는 포로 같았습니다. 신부는 피로연 내내 사소한 것들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더군요. 꽃 분홍색 톤이 마음에 안 든다. 케이크가 너무 달다. DJ가 노래 버전을 잘못 틀었다. 단 한 번도 신랑을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걸 못 봤습니다.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더군요. 6개월 뒤에 이혼했습니다. 반지도, 선물도, 신혼여행 사진도 인스타그램용으로 여자가 다 가졌죠. 남자는 빚과 우울증만 떠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왜 남자들이 결혼을 무서워하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결혼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인생을 망가뜨리고 위자료까지 챙겨서 떠날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자들이 남자의 외로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남자에게 외로움은 고통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문제 해결사들이거든요. 외롭다고요? 개를 키우면 됩니다. 현대 여성보다 훨씬 더 의리 있죠. 친밀감이 필요하다고요? 글쎄요. 그것도 해결책들이 있고, 걔네는 말대꾸도 안 하고 신용카드를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요? 남자들끼리의 우정이 그 어느 때보다 끈끈해졌습니다. 여자한테 기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목적 의식이 필요하다고요? 커리어, 취미, 목표. 내 가장 친한 친구랑 바람나서 도망가지 않을 무언가를 만들면 됩니다. 남자들은 인간이 추운 기후에 적응했듯이 외로움에 적응했습니다. 도구를 만들고 앞으로 나아갔죠. 우리는 외로움을 버그에서 기능으로 바꿨습니다. 반면에 30, 40대 여성들이 혼자라는 이유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걸 봅니다. 알코올 의존증이 엉뚱하고 귀여운 건 줄 알고 와인 밈을 올리죠. 냥이 집사라며 고양이 사진을 올리고 아무도 심지어 본인조차 속이지 못하는 자기의 명언들을 올립니다. 원할 때 언제든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짓말을 믿은 대가죠. 아무도 그들에게 남자들이 오디션장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기회의 창이 닫힌다는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20대에는 파티하고 30대에는 커리어 쌓다가 준비되면 백화점에서 핸드백 고르듯이 남편을 고를 수 있을 줄 알았겠죠. 서프라이즈, 가게 문 닫았습니다. 데이팅 앱은 상황을 재앙 수준으로 악화시켰습니다. 평범한 여자에게 무한한 선택권이 있다는 환상을 심어줬죠. 일주일에 500명이랑 매칭되니 클레오파트라도 된 기분이겠죠. 그녀가 모르는 건 그 남자들이 보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했다는 겁니다. 남자에게는 확률 게임이거든요. 그녀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거기 있어서 그런 거죠. 하지만 그 인정 욕구는 중독적입니다. 수백 명이 메시지를 보내는데 왜 한 남자에게 안착하겠어요? 그 수백 명이 그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만 빼면요. 섹스를 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녀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연애도, 헌신도, 사랑도 아닙니다. 그냥 잠깐의 해소와 작별 인사뿐이죠. 저는 요즘 젊은 남자들에게 앱은 아예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조작된 게임이에요. 딜러는 내 패를 다 보는데 나는 딜러 패를 못 보는 포커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평범한 남자에게 데이팅 앱은 그런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남자들과 경쟁하는 거예요. 포토샵 한 복근, 렌트 한 차, 빌린 시계, 가짜 휴가 사진들. 그리고 설령 이긴다 해도 뭘 얻습니까? 당신이랑 사귀어주는 걸로 타협했다고 생각하는 여자? 더 나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을지
평생 궁금해할 여자? 그건 상이 아닙니다. 징역형이죠. 전통적인 만남의 경로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다가가면 인사팀에 신고당하고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다가가면 소름 끼치는 놈 취급받고 온라인에 사진 박제됩니다. 바에서 다가가면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죠. 여자는 그냥 친구들이랑 춤추러 온 거니까요. 길거리에서 다가가면 스토킹으로 경찰 부를지도 모릅니다. 온라인에서 다가가면 DM함에 쌓인 수백 명 중 하나일 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왜 남자들이 더 이상 대시를 안 해? 자신감 넘치는 남자들 다 어디 갔어? 라고 합니다. 모든 문에 경보기를 달아놓고 비상구로 만들어 놓고는 왜 아무도 안 들어오는지 궁금해하는 꼴입니다.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잘 이해하는 분야죠. 무언가에 투자할 때는 리스크에 비례하는 수익을 기대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을 수도 있지만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그건 공정합니다. 합리적이죠. 하지만 현대의 연애는 리스크는 높은데 마이너스 수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당신 돈은 가져가고 아무것도 안 주고 더 투자 안 한다고 비난하고 떠날 때는 당신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런 투자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중잣대, 맙소사 어디에나 있죠. 여자는 키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언니 당당하다, 자존감 높다. 이럽니다. 남자가 몸무게 취향을 말하면 속물에, 비만 혐오자에, 끔찍한 인간이 됩니다. 여자가 부자 남자를 원하면 자기 가치를 아는 겁니다. 남자가 어린 여자를 원하면 변태에, 징그러운 놈에, 트위터에서는 소아성애자 취급까지 받습니다. 여자가 키 작은 남자랑 안 사귀면 취향 존중해 줘야죠. 남자가 미혼모랑 안 사귀면 철없고 진짜 남자가 아니고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게임이 조작되었습니다. 내 규칙이 한쪽에만 적용되어 이 이면에 깔린 심리는 흥미롭고도 무섭습니다. 여자들은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고 세뇌당했습니다. 개선할 필요가 없어요. 넌 여왕이야. 세상을 가질 자격이 있어. 절대 눈 낮추지 마. 반면에 남자들은 결함이 있으니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듣습니다. 자기 개발해라. 더 나은 사람이 되라. 넌 아직 부족해. 그러니까 한쪽 성별은 노력 없이 모든 걸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쪽 성별은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해 지쳐버린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건 기본적인 원인과 결과입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를 하나 봤습니다. 인터넷 뻘글이 아니라 진짜 연구요. 여자가 남자의 80%를 평균 이하의 외모로 평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80%가 평균 이하가 됩니까? 평균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망상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평균적인 여자가 평균적인 남자를 자기보다 밑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게 당연하죠. 연애가 망하고 혼인율이 역사상 최저를 찍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날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남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여자의 의견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자의 인정 따위 가치 없다는 걸 내면화했거든요. 여자를 떼쓰는 어린애 취급합니다. 재밌긴 하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무관심이 진심 어린 배려보다 여자를 더 끌어당깁니다. 정말 역겨운 농담 같죠. 좋은 파트너가 될 남자들은 투명 인간 취급받고 여자를 막 대하는 남자들은 수요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결과라는 놈은 당신의 감정이나 변명 따위 신경 쓰지 않습니다. 40대 여성들이 지금 뼈저리게 배우고 있죠. 20대에 거절했던 그 모든 남자들. 지금은 더 어린 여자랑 결혼했거나 돈 모아서 행복하게 싱글로 살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부렸던 그 태도? 이제 아무도 귀엽게 봐주지 않습니다. 그녀들이 내세웠던 요구 조건? 아무도 맞춰줄 생각이 없습니다.
시장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됐거든요 라고요. 이제 그녀들은 남자들이 자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수십 년 동안 무시해놓고 남자들이 관심을 줘야 할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요. 해결책이요? 없습니다. 사실상 없어요. 이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 같이 저지른 일입니다. 여자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기준을 낮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남자들은 관심 없을 거고요. 남자들은 이길 수 없는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해야 하죠? 출산율은 절벽으로 떨어질 거고 고독사는 홍수처럼 불어날 겁니다. 20년 뒤에 우리는 오늘을 그나마 사람들이 노력이라도 했던 좋은 시절로 회상하게 될 겁니다. 남자들에게 조언 하나 할까요? 전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부와 건강, 행복을 쌓으세요. 여자가 당신의 인생의 가치를 더해준다면 좋죠. 아니라면 잃을 건 없고 모든 걸 아낀 겁니다. 여자분들은 자신의 기준이 현실에 기반한 건지 인스타그램 판타지인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하지만 솔직히 대부분은 안 들을 겁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절대 안 듣죠. 그러고는 자신의 선택을 남자 탓으로 돌릴 겁니다. 모두에게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이 현상은 계속될 겁니다. 여자들이 기준을 갖는 건 괜찮지만 망상적인 기준은 자기 파괴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남자들이 몇몇 여자는 노력할 가치가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사회가 어쩌면 정말 어쩌면 옛날 방식이 전부 다 억압이고 가부장제였던 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인정할 때까지요. 어쩌면 그중 일부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이 광기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죠. 지난달에 친구들이랑 바에 갔습니다. 옆 테이블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무리가 있었어요. 목소리가 커서 다 들렸죠. 한 명이 괜찮은 남자가 없다고 불평하더군요. 친구들이 맞장구 칩니다. 남자는 다 쓰레기야. 책임감도 없고 다 바람둥이야. 그러더니 한 명이 틴더를 켜서 보여줍니다. 매칭된 남자가 말 그대로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그런데 전부 왼쪽으로 넘깁니다. 키가 작아서, 못생겨서, 없어 보여서, 재미없을 것 같아서. 확실히 개 작을 거야. 무슨 자신감으로 들이대? 실제 들은 말입니다.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고는 다시 싱글이라며 불평합니다. 그인지 부조화 에너지로 소도시 하나는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남자의 부족함에 대해 가장 많이 불평하는 여자들이 보통 내놓을 게 제일 없는 여자들이라는 겁니다. 투사 심리의 끝판왕이죠. 최저임금 받으면서 CEO를 원하고 라면밖에 못 끓이면서 셰프를 원하고 몸매 관리는 안 하면서 운동선수를 원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서 상담사 같은 남친을 원하고 드라마 퀸이면서 평화를 원하고 빚이 있으면서 부를 원하고 짐 덩어리를 들고 있으면서 새 출발을 원합니다. 이걸 지적하면 센 언니 감당 못하는 여혐 종자가 됩니다. 아니요, 저는 강한 여성은 잘 감당합니다. 제가 감당 못하는 건 넷플릭스 보는 걸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빠진 여자들입니다. 가장 최악인 건 이게 어린 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18, 19살 친구들이 벌써 포기한다고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패배감을 느끼는 거죠. 돌아가는 꼴을 보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보고 아예 시도조차 안 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형이, 사촌이, 아버지가 이혼 법정에서 박살 나는 걸 보는데요. 좋은 남자들이 ATM 취급받는 걸 보는데요. 무례함이 어디서나 정상화된 걸 보는데 왜 거기에 지원하겠습니까? 저는 이걸 플랜 B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20대에는 회전목마 타듯이 즐기다가 30대 되면 착한 남자랑 정착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녀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23살 때 찾던 그 착한 남자요?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를 알아봐주는 다른 사람을 만났거나 더 이상 여자가 필요 없는 삶을 구축했거든요. 돈도 있고 취미도 있고 평화도 있는데 왜 자기를 플랜 B로 보는 여자랑 그걸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 맙소사. 현대 여성들은 전통적인 부양은 원하면서 전통적인 역할은 거부합니다. 남자가 돈은 다 내야 하지만 집안일은 반반해야 한답니다. 가장이 되어주길 원하지만 의사결정권은 없습니다. 당신의 돈은 원하지만 당신의 의견은 원하지 않아요. CEO로 고용해놓고 결재권은 안 주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그런 일자리를 수락합니까? 잊을 수 없는 상담이 하나 있습니다. 40대 초반에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2년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 이유가 뭐냐고요? 여자도 돈을 잘 버니까 휴가 비용을 반반하자고 제안했답니다. 여자가 뒤집어졌대요. 쪼잔하다느니 진짜 남자는 돈을 다 낸다느니. 이 여자 연봉이 9천만 원입니다. BMW 몰고 다녀요. 그런데 금전적으로 기여하라고 했다고 진짜 남자가 아니랍니다. 이게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광기입니다. 사회적 세뇌가 너무 깊어서 이걸 꿰뚫어보는 남자들도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보호하고 부양하고 싶어 하도록 설계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누굴 보호하고 부양합니까? 틱톡에 남자는 쓸모없다고 올리는 여자를요? 폰에 어장 관리남들을 줄 세워놓은 여자를요? 당신을 자기 라이프 스타일의 액세서리로 보는 여자를요? 더 이상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드디어 그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남자의 고독이 주는 평화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드라마도, 말싸움도, 감정 기복도 없습니다. 집에 오면 조용합니다. 내 돈은 내 거고, 내 시간도 내 거고, 내 결정도 내 겁니다. 오토바이 사고 싶으세요? 사세요. 코인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하세요. 주말 내내 게임하고 싶으세요?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몇 년째 싱글로 지내고 있고 그건 여자들 탓입니다. 모든 여자가 아니라 판 전체를 바꿔버릴 만큼 충분히 많은 여자들 탓이죠. 여자들이 이걸 집단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안 바뀔 겁니다. 남자들은 이미 적응했습니다. 우린 혼자인 게 괜찮아요. 문제는 당신들은 괜찮냐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거든요. 해가 갈수록, 생일이 지날수록 당신의 선택지는 줄어들고 우리의 선택지는 늘어납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그냥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언제나 불패죠.